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메탈로부터 온 카 시그니처 풀아머 백식 가이 앤드 백식 가이. 이게 상품화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을 딱히 안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세상 오래 살고 올 일이에요. 짠. 그래서 속박스 카 시그니처답게 박스는 하얀 배경, 그리고 이제 본체가 서 있고 배경이 흐릿하게 되어 있고 이름은 다 금박으로 되어 있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아머 야쿠시키 카이 앤드 야쿠시키 카이. 일단 외판정판이고요. 24년 8월 달에 출시가 됐고 가격은 엔가로 가격이 좀 나갑니다. 22,000엔이에요. 야, 이걸 샀네. 와, 솔직히 좀 비싸요. 구성 생각에도 비싸고요. 솔직히 박스 두께 생각하면 더 비싸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솔직히. 아무튼 뒷면을 보면은 뭐 공식 사진들이죠. 그리고 뭐 이제 백식의 금색이라서 이제 전신에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또 이제 뭐 메탈릭 코팅 이런 건 또 아니라 정말 금색으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백식 카이 자체가 상품화가 굉장히 적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애예요. 그나마 시관이나 가샤퐁으로 가면 SD 형태로 몇 개 나온 적이 있는데 프라모델로는 이 프라머는 존재하지 않죠. 프라모델로는 그나마 피규어로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고요. 프라머가. 또 다른 하나는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발매한, 그것도 카토키시 건에 픽스 피규레이션으로 프라머가 또 있었어요. 무튼 추억이네요. 그것도. 무튼 오픈! 짜란! 일단 매뉴얼 하나 들어있고요.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베이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뭐 하얀 그 카토키 특유의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백식 카이가 들어가 있고 기본 무장들과 이제 프라머용 파츠들, 교체용 헤드 뭐 등등 들어가 있네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머용 외장 파츠가, 아머 파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체 파츠들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교체용 손 같은 경우는 주먹손 포함해서 총 5종이 들어갑니다. 주먹손은 기본 장착이고, 라이플 손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손등이 이제 백식의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손이고요. 빔사벨용 무장손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제 꺾인 손목 형태, 앞으로 꺾어 잡는 형태의 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직으로 잡는 손이 없어요. 편손은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편손과 완전히 쫙 편 액션용 손이 들어가죠.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교체용 헤드도 통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이 파츠는 바이저형 눈입니다. 눈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바이저형, 그 일반 백식 같은 눈인 거죠. 그럼 본체에 있는 머리는 뭐냐? 저거는 듀얼아이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외형 볼 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리에 쓰일 안테나입니다. 하나는 쓸 거고요, 하나는 여분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엄청 얇습니다.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식부터 사용하던 빔 라이플, 굉장히 친숙한 빔 라이플입니다. 하얀 색깔의 마킹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죠. 동력선 부분에 금색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사출이네요. 도색이 없습니다. 라이플에. 동력선 부분만 도색.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요 튀어나온 파츠 있죠? 이걸 떼어낸 다음에 교체 파츠를 쓸 건데, 바로 백팩에 수납할 때 쓸 조인트 파츠입니다. 이렇게 파츠 교체식으로 해서 수납용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빔사벨 2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일부러 제가 미리 껴놨어요. 손잡이도 금색으로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골반 뒤에다가 수납을 하겠죠. 그리고 빔사벨 칼날 같은 경우는 따로 도색이 들어가진 않은, 건프라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뭔가 연출 같은 것도 없지 않아요? 되게 심플하네요. 그리고 프라모 때 사용할 롱 메가 버스터, 아주 멋들어진 버스터 계통의 사격 무장인데요. 빔 라이플과 비교를 했을 때 사이즈 차이도 기본 사이즈 차이가 꽤 큽니다. 근데 이 롱 메가 버스터에는 전개 기믹도 있어서 이렇게 앞뒤 부분이 연장되기도 해요. 굉장히 멋들어지고 아래쪽에 가드 부분도 이렇게
완전 전개하면 굉장히 진짜 겁나 멋진 그런 버스터가 완성이 되는데 이 친구 역시 금색이나 아니면은 이런 동력선 파이프 같은 요런데 도색 빼고는 본체 자체에는 도색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총구에 금색으로 해서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고 하얀 색깔의 마킹들, 금색의 라인, 그리고 센서도 금색으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절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본체와 센서 쪽에 2군데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센서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게 가능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주변 같은 경우도 마킹들 이것저것 들어가고 동력 파이프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굉장히 멋들어지게 나온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역시 이제 수납용 조인트를 낄 수 있는데 센서를 좌측으로 좀 기울여주면은 이렇게 센서 바로 뒤에 조인트 하나가 보이죠? 자, 얇은 조인트. 여기다가 이제 수납용 조인트를 껴줍니다. 짠! 요렇게 수납용 조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또 빔 라이플 때랑은 다르게 이 롱메가 버스터 같은 경우는 좌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센서를 돌리고 그 반대쪽으로도 조인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달아줄 수 있다 보니까 뭐 2개가 있다면은 수납할 때 양쪽에다가 달아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백시카이 본체가 사용할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차이점은 요거 하나는 구멍이 넓은 건 기본 부속 베이스에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구멍이 좁은 건 3mm 규격으로 해서 홈스테이지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부속된 베이스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카시그니처 예전 그 픽스 피규레이션부터 이어져 오던 그 디자인 하얀 베이스에다가 검은 색깔 글자만 딱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걱정되는 건 심한 경우엔 이 하얀색이 황변이 시게 온다는 거 정도? 뭐 근데 옛날 거는 되게 심했는데 요즘엔 좀 적은 편인 것 같던데 그래도 뭐 아무튼 간에 제타 건담이라고 써있고 모빌슈트 제타 건담 작품 유시 0087 써있고 이제 풀아머 백시카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본체 보기 전에 풀아머 파츠들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흉부 파츠 겁나 멋있습니다. 흉부가 진짜 멋있거든요. 100개 야 멋있다. 거기다가 뭐 금색깔 도색도 뭐 중후한 느낌의 컬러로 잘 되어 있고요. 붉은 색깔의 마킹, 하얀 색깔의 마킹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흉부 쪽이 메탈릭 그린이다 뭐다 이것저것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데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안쪽에 빨간색 같은 거 요런 게 굉장히 이쁘게 도색이 잘 된 것 같네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깨 파츠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어깨 전체를 하나의 파츠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동일한 파츠를 쓰고요. 역시나 위아래로 다른 컬러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고 붉은색 마킹, 하얀색 마킹 뭐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런데 스러스터 부분의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도 어깨 아머입니다. 어깨 바깥에 들어갈 아머인데 이쪽은 금색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깨에 핀을 좀 감싸주는 그런 추가 아머입니다. 해서 뭐 붉은 색깔의 파츠도 보이고요. 하얀 색깔의 마킹도 보이고요. 안쪽엔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팔 아머가 이게 또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역시나 뭐 이제 도색이나 마킹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제 도킹할 때 아머를 씌울 때 쓰일 조인트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빨간 색깔 점들이 있는데 전 이거 처음에는 단순히 여기서 미사일이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너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머 자체에 이런 기믹이 있더라. 이런 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너클 무장 이름은 장렬 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아머, 사이드 스커트에 씌워줄 아머 파츠입니다. 빨간 색깔의 마킹들이 아주 인상적이죠. 안쪽에 보면은 이제 스커트랑 도킹할 조인트가 보이고요. 참고로 스커트 자체는 좌우가 있습니다. 좀 더 감싸지는 부분이 앞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다음은 백팩. 백팩이 이제 캐논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서 보면은 각종 스러스터 그리고 내부 디테일 그리고 안쪽에 도색되어 있는 부분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캐논이 들어간 백팩 유닛 자체도 안쪽과 바깥쪽의 디자인이 달라요. 바깥쪽에 빨간색의 비중이 더 크고 안쪽은 좀 다르게 생겼죠. 굉장히 색깔도 이쁘게 잘 쓴 것 같아요. 골드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이런데 투톤으로 된 골드들이 보이고
마킹도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카토키식 마킹 쓰였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갔는데 재밌는 점은 백팩 자체도 이런 식으로 좀 가동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포인트였고요. 수납되어 있는 캐논 자체도 이게 이중 관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래쪽에도 관절이 있고 위에도 관절이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캐논 자체도 이렇게 전개시켜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캐논의 안쪽도 잘 보면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다리 아머. 다리 아머는 제가 일부러 좀 만들어 놨어요. 이게 파츠 5개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형태거든요. 정강이 아머, 무릎 아머, 종아리 아머, 좌우의 아머 해가지고 총 5개의 파츠가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먼저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차피 씌울 땐 다시 분해를 해야 하는데 이 한눈에 보는 건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면부터 보면은 역시나 하얀색 마킹이 좀 눈에 띄고요. 참고로 이 무릎 아머 같은 경우는 좌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금색깔 디테일 들어간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정강이 아머 역시 좌우 길이가 다르죠. 이게 좌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색은 당연히 다 도색 잘 되어 있고, 금색 부분에 빨간 색깔의 마킹들이 좀 유독 눈에 띄는 그런 느낌입니다. 카토키식 데칼이 아주 눈에 띄죠. 이게 지금 몇 개가 쓰인 건가요? 이게 파츠 하나에, 이 금색깔 옆면 파츠 하나에 지금 데칼이 몇 개야 이게? 12개였네요? 거기에 무릎이나 정강이까지 하면 15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데칼만. 아무튼 이제 카토키식 데칼이 들어간 형태다 보니까 그니까 이름이 카시그니처죠. 아주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데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도 역시나 투톤으로 쓰인 금색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바깥쪽에도 붉은색의 이 내부 테두리도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고 아주 보기가 좋죠. 자, 그러면은 백식 카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일단은 빔사벨도 수납을 해줘야겠고요. 골반으로 가서 이 뒤쪽에 빔사벨 홀더를 열어주고, 편하게 하려면 그냥 백팩을 빼도 됩니다.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빔사벨 껴주고 양옆 다 껴주고 다시 조여줍니다. 깔끔. 혹시나 백팩을 뺐다 그러면은 백팩이 그냥 등에만 끼워지는 게 아니라 어깨 쪽에도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빨간 색깔의 동력선. 그래서 끼울 때는 이렇게 위에서 감싸듯 들어가서 조인트를 껴줘야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는 게 좀 편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머리에 안테나도 껴줘야죠. 안테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취급 중입니다. 힘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껴줘야 되기 때문에 괜히 힘 많이 들어가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이게 끼우기 어려워 보여도 각도가 딱 맞으면은 쑥 하고 들어가요, 안테나가. 자, 그럼 백식카이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백식카이 한번 쫙 본 다음에 프라모로 넘어가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 친구 그래도 백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있는 금색, 모든 파츠에 있는 금색은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죠. 아주 이제 광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당하고요. 기본적으로 메탈릭 골드 도색이다 보니까 그 반짝반짝한 코팅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싼가? 전신에 금색을 싹 다 도색하느라 비싼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이 카토키식 데칼 작업에 또 이제 또 인력이 쓰이긴 쓰였을 테니까 그래서 비쌀 수도. 그리고 요즘 메탈 로보톤이나 로보톤들이 좀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카시그니처는 아직도 약 144분의 1 정도 됩니다. 약간 크긴 하지만 이거는 설정으로 칠 수 있어요. 얘가 백식 카이가 설정상이 19m인가 19.2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18m인 퍼스트 건담보다 좀 더 큰 게 맞아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백식 카이를 다들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에일리언 머리. 짠. 뒤통수가 아주 길쭉하게 빠진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에일리언의 헤드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치만 뒤통수는 사실상 이제 장식이고요. 머리 자체는 일반적인 사이즈에서 끝나요. 이쯤에서. 그래서 사이즈는 작지만 요 얼굴 앞쪽에 여기 이마에 클리어 그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발칸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든가, 헤드 발칸 디테일 보이죠? 작은데 되게 잘 돼 있네요. 거기다가 뒤통수에도 보면은 라인도 라인인데 뭐 패널 라인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부분의 금색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작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 안테나 빠질 수가 없는데, 안테나 이게 MG 때도 얇아가지고 두려웠는데 이게 메탈 로보톤 오니까 더 얇아져가지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제나 취급 중입니다. 여분이 한 개 들어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기본 장착 헤드는 듀얼 아이 헤드거든요.
그래서 건담처럼 이렇게 초록색의 메탈릭 그린의 듀얼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구성 볼 때 이야기했던 이 바이저 아이랑 확실히 다르죠. 바이저 아이 쪽은 백식인데 이런 느낌이라면 듀얼 아이는 건담인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둘 다 턱도 되게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건담 헤드. 누가 봐도 이건 건담 헤드. 약간 제타식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뒤통수 이야기를 했는데 뒤통수 아래쪽에도 이렇게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화려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리고 머리 위에 장식 같은 경우는 뭐 블레이드 안테나라기보단 이건 약간 왕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몸통은 그냥 백식이죠. 누가 봐도 백식.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백식. 근데 카토키식 데칼이 포함되어 있는 백식. 그게 특징이죠. 보면 옆구리에도 데칼이 들어가고요. 흉부 아래, 옆, 위 뭐 다 들어갑니다. 정면에도 콕피트 주변으로 들어가네요. 목 주변으로도 금 색깔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깨 라인 따라서 그대로 붉은 색깔 동력선으로 이제 백팩으로 이어집니다. 빠밤. 백팩은 누가 봐도 얘 추진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대한 버니어가 4개, 그 밑에 스테빌라이저 2개. 아주 화려한 백팩이죠. 여기도 마킹 많이 들어갑니다. 하얀 색깔의 옆면에도 지금 마킹, 뒷면에도 마킹, 백팩 중앙에도 마킹, 여기 은색으로 메탈릭 실버 포인트 도색, 스러스터나 버니어나 다 도색 들어가 있고, 금색깔 라인도 다 도색 들어가 있죠. 빨간색 역시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백팩의 전체적인 이 회색 부분, 여기는 도색이 없어요. 안쪽에 들어가는 색깔이나 이런 건 다 도색인데 백팩 전체적인 기본 컬러는 도색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원가 절감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데칼 화려한 건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여러 가지 구멍들이 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무장 수납용 구멍들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끼울래 같은 느낌?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 가서 껴주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껴보면 빔 라이플 이 바깥쪽에 수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수납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당연히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위치 가가지고 껴주면 된다 느낌이라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수납을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백식 카이 이렇게 이름이 양옆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백식처럼 백백 들어가 있던 것처럼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금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붉은 색깔의 마킹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작은 부분인데 투톤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도 그렇고요. 옆에 어깨 안쪽도 이런 식으로 좀 도색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요 플랫 부분도 빨간 색깔의 마킹 들어가고, 팔 같은 경우도 색깔이 뿌옇게 도색 잘 되어 있고요. 붉은 색깔의 마킹도 마킹이지만 안쪽에 이런 동력 파이프 디테일들도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백식보다 좀 더 디테일해 보이는 그런 느낌? 원본 백식보다? 골반도 가만 보면은 기존의 백식 그냥 빼다 박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여기에 디테일적인 부분에는 역시나 투톤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마킹, 붉은 색깔의 마킹들 이것저것 보이기도 하고, 뒤쪽 스커트는 임사벨 수납되어 있는 것까지 그냥 백식이죠. 허벅지 역시 백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옆면에서 보더라도 뒤에서 보더라도 이런 동력선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깔끔하게 백식의 형상을 하고 있죠. 메탈 로톤으로 백식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다리도 전체적으로 백식이거든요. 이게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형상 백식인데, 요 다리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 부분에 달려있는 요런 형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이런 거대한 이런 추가 파츠가 달려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백식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다리 쪽에도 흰색이나 빨간 색깔의 이런 마킹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요. 프레임에도 데칼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의 데칼들이 프레임에도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붉은 색깔의 마킹과 멋들어지게 도색되어 있는 붉은 색깔의 발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종아리 뒤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던 백식의 그 형상이네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죠.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연 가동은 어떨지.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가동 자체는. 일단 머리 부분, 애초에 머리가 앞뒤로 길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본만큼은 딱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스.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적당히 돌아가주고요. 목 관절 자체도 이중 볼관절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뺐다 넣었다 뭐 숙이는 것도 꽤나 숙여집니다. 당연히 까딱까딱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은 안쪽에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이렇게 상하 가동도 해주기도 하고요. 기본 연결은 볼관절인데 플라스틱이네요. 어깨 관절은 조금 아쉬울 수도. 그래도 뭐 강도 자체는 적당히 타이트해서 팔 들고 내리고 막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어깨 외장도 별도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 플랫 부분도 크게 펼 수 있고요.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굽혀집니다. 크게 굽혀지죠. 그리고 허리 은근히 좋은데 일단은 걸리는 거 없이 허리가 그냥 돌아갑니다. 와우, 요건 좀 놀랐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좌우 스윙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뒤 가동도 해줄 수 있고 흉부에서 이렇게 숙이는 관절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 크게 움직이던데. 아무튼 허리 관절이 상당히 유연하더라. 대신에 조심할 거는 허리를 완전히 숙였을 때 복부에 있는 금색 파츠와 골반의 금색 파츠가 간섭이 조금 생깁니다. 조금. 혹시나 모서리가 찍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심히 다루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스커트 크게 움직여줍니다. 해서 내부 공간 크게 확보할 수 있고요. 뒤쪽 스커트도 가동을 합니다. 근데 보면서 이상했어요. 뭐야 이거 합금이 아닌가? 했는데 합금 위에다 도색해 놓은 거더라고요. 고관절 자체는 볼관절이 합금이 맞습니다.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다리 회전하는 축도 아예 별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옆으로 드는 부분 튼튼하게 들어지고 앞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집니다. 근데 이 고관절 잘 보면은 상하 가동을 해줍니다. 축이동이 상하 가동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지금 최대한 든 거고요. 그대로 최대한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아주 크게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더 확보를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90도 이상으로 다리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는 무릎 관절인데 무릎 관절 이중 관절입니다. 아래 관절, 위 관절 가동을 하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완전히 굽혀질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90도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수준입니다. 발목도 기본적으로 안쪽 공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좌우 회전은 좀 힘들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돌아간다는 건 안 되고요.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딱 접지하기 좋을 정도로 꺾어지고 대신에 이렇게 발을 뻗고 굽히는 게 꽤 움직이더라고요. 뻗을 때는 정강이의 실린더 부분도 연동돼서 가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 관절이 그래서 발에 연결된 볼관절이 하나 있고요. 그 프레임에 있는 축관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발목을 뻗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더라. 그리고 무릎 꿇기 해보려 했으나 실패. 일단 프로포션 상으로 허벅지도 좀 짧기도 했고 무릎 가동이 너무 좀 아쉬워가지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세워봤고요. 그럼 라이플 액션부터 빔사벨 액션 한번 해볼까요? 먼저 빔 라이플만 들려줘 봤고요. 먼저 빔 라이플 액션! 간단하게 스탠드에 올려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역시 그래도 백식은 백식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무장이 굉장히 심플하고 없어요. 롱메가 버스터 이거는 이제 프라머가 됐을 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백식 카이 때는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백식이잖아요. 라이플 들었으면은 빔사벨 들어야죠. 심플하죠. 그리고 빔사벨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바로 뽑아든 직후 또는 크게 베어낸 직후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게 손 모양이 이렇게 앞으로 꺾어 잡는 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빔사벨 쥐었을 때 손 모양이 굉장히 이쁩니다. 깔끔하죠? 그 상태로 오른손을 뻗어서 라이플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아머로 아머를 씌워줘 볼까요? 그 전에 본체에서 할 게 조금 있는데 외장 탈거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먼저 복부에 금색깔 파츠 2개를 탈거를 시켜줍니다. 은근히 작은 파츠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한 켠에 잘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팔뚝 외장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달래면은 쑥 빠집니다. 양쪽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처음 뺄 땐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힘주는 거 천천히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본체의 준비는 끝.
일단 다리부터 해봅시다.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리가. 특히 정강이 아머 씌울 때 일단은 발목을 일자로 한 상태에서 쭉 펴줍니다. 끝까지 쭉 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정강이 아머를 씌워줄 건데 이 상태면은 지금 외장끼리 간섭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거. 매뉴얼에도 나오지만은 이 프라모의 아머를 외장 사이에 슬쩍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데 아머에 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부분에 돌기가 하나 안쪽에 있거든요. 이거를 프레임의 이 틈에다가 맞춰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끼웠을 때, 처음에 딱 넣었을 때 이게 중심을 맞춰가면서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안쪽에 조인트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를 신경을 써봅시다. 살짝 힘주면 이렇게 끝으로 딱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 안 맞네? 이것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할 때 요거 아머를 더 안으로 밀어 넣듯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렇게 뺐다가 다시 보면은 안쪽 먼저 맞춘 다음에 좀 더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바깥쪽까지 맞춰주면은 딱 맞게 들어간 겁니다. 아머가 좌우가 있다 보니까 반대쪽도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동일하게 반대로. 그래서 안쪽을 먼저 밀어 넣듯이 해서 조인트 위치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밀어 넣는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제 바깥쪽을 끼워 넣으면은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종아리를 먼저 갖다 댄 뒤에 다리 아머에 이 안쪽부터 끼워주시면 편합니다. 끼우는 기준은 이 종아리 아머 있죠? 여기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 먼저 맞춘다는 느낌으로 홈에 맞춰서 종아리 쪽부터 끼운다는 느낌 하면은 이러면 이제 위치가 딱 잡혀요. 그러면서도 정강이 아머도 조인트 맞춰서 잘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릎 아머가 와서 먼저 이 안에 살짝 비집고 들어갑니다. 살짝 비집고 들어가서 먼저 껴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쪽 아머가 오면은 딱 맞는 거죠. 종아리 아머도 틈새 없이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주고 앞쪽도 잘 끼워졌나 확인을 해주고 딱 맞네요.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종아리 먼저 올려놓고 안쪽 외장을 종아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주고 무릎 아머가 와서 이렇게 위치 맞춰서 끼워지고 마지막으로 바깥 아머가 오면 다리 아머 장착 끝! 어이 멋있다. 그 다음 사이드 스커트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사이드 스커트를 뺀 다음에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껴지길래 그냥 장착한 상태에선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왼쪽 아머를 가지고 오고 회색깔 파츠를 떼어내고 안쪽을 봤을 때 안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조인트를 위로 쭉 밀어 올려주면 되죠.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다시 회색깔 파츠를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회색깔 파츠 끼우는 게 생각보다 이거 장착한 상태에선 좀 힘들더라고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 회색 파츠 빼놓고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 맞춰서 잘 끼워준 다음 다시 회색깔 파츠를 원 위치 다시 골반에 장착. 이러면 스커트도 끝났죠. 그리고 양팔은 그대로 교체한 아머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끼우는데 요령이 있는데 분명 손목에 있는 이 금색깔까지 감싸면서 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공간이 비좁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비좁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짝 아머를 기울입니다. 기울이면 이 뒤쪽은 넓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끼는 겁니다. 돌리듯이. 다시 보면은 요 아래쪽 넓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금색깔 파츠를 감싸듯 들어가면서 조인트에 맞춰서 끝까지 밀어 넣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부터 해서 감싸듯 들어가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양팔도 끝났죠. 어깨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깨 플랫 부분에 가서요. 이 빨간 마킹 아래 사각형 파츠를 밑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구멍이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아머를 씌워주죠. 매우 간단. 반대쪽 마찬가지. 씌워주고. 그리고 어깨 아머도 바깥쪽부터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 들어가면 그냥 쏙 하고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큰 저항감 없이 쏙 들어가거든요. 되게 편안해요. 다음은 백팩 아머를 끼워볼 건데 백팩 아머는 먼저 백팩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 백팩의 외장 작은 부분을 떼어내면 구멍이 2개 있는데 이 외장을 안쪽 구멍으로 옮겨줍니다. 양쪽 다 이렇게 안쪽 구멍으로 옮겨주면은 이렇게 구멍 2개가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아머를 끼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그냥 끼우면은 어라? 뭔가 잘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백팩의 수납 조인트가 총 지금 한쪽으로만 보면 3개잖아요. 이렇게 백팩 바깥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안쪽에 하나.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친구가 얘가 돌아가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밀어놓고 하면 잘 돼요. 가만 보면은 백팩의 안쪽에도 이렇게 양옆으로 돌기가 있거든요. 이 돌기에 걸리는 거다 보니까 안 걸리게끔 위치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켜 놓고 쑥 밀어 넣어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백팩 아머도 장착이 되죠. 마지막은 대망의 흉부 아머. 아까 금색깔 외장 떼어냈던 부분 기준으로 장착 완료. 이렇게 풀아머 백식 카이 완성. 와우. 이야, 이것이 백식의 풀아머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다시 한번 뭔가 느껴지는. 이게 제가 백식 바리에이션 중에 가장 좋아하는 형태거든요. 이 풀아머 백식 카이가. 근데 이야, 멋있긴 하다. 여기 뒷모습 보세요. 갑자기 막 듬직하죠. 갑자기 엄청 듬직하죠. 옆모습이나 옆모습도 그리고 앞모습도 뭐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많이 늘어난 형태, 그러니까 풀아머다 보니까 뭐 다리, 어깨, 팔, 지금 골반도 뭐 다 이제 확장을 했죠. 상체는 뭐 안 한 부분이 없어요. 몸통, 백팩, 어깨, 팔 뭐 다 했잖아요. 하체는 뭐 그나마 발이랑 허벅지 안 했다 치더라도 전신에 걸쳐서 다 뭔가 아머를 씌웠다. 요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리고 외형은 좀 큼직큼직한 면에서 한번 봅시다. 뭐 상하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체 한번 쭉 보면은 야 그냥 기존에 다른 풀아머라는 이름을 쓰는 뭐 풀아머 건담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렇게까지 벌크업 되진 않거든요. 어깨에 그냥 한 겹 더 씌웠네 이 정도인데 뭐 이 한 겹이 아니라 뭐 그냥 볼륨감을 대폭 상승 뭐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특히나 뭐 흉부는 뭐 그냥 와우 감탄이 나오긴 하네요. 좋네요. 특히나 이 어깨에 내려오는 라인부터 팔의 이 두께감까지 확장된 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두툼해져가지고. 하체 같은 경우도 골반 쪽은 사이드 스커트만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도 충분한 두께감을 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제 다리로 가면은 뭐 다리는 아주 듬직합니다. 단단해 보입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 뒷반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반사도 아주 멋지게 잘 되고요. 보기 좋네요. 특히나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풀아머 백식 카이여서 그런가 이게 설정화 처음 딱 봤을 때 얘는 애니에 안 나오나? 막 이런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나마 뭐 기제네 아니면 뭐 슈로데 뭐 이런 쪽에서나 활약을 좀 했지 본격적으로 영상화로 활약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영상화로 제대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뭔가 이제 환상종 같은 느낌도 들죠. 백팩, 야 백팩 멋있지 않습니까? 이 두께감. 와우. 안 그래도 거대한 스러스터인데 거기다가 거대한 또 추가적인 스러스터를 달아주니까 뭐 그냥 금상첨화. 백팩 좋고요. 대신에 가동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체는 의외로 큰 제약이 안 걸리거든요. 어깨 뭐 두께감이 좋아졌긴 했지만은 들고 내리고 뭐 팔 들고 내리고 뭐 어깨 한번 따로 올라가고 이거는 큰 문제 없어요. 거기다가 팔꿈치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팔꿈치도 그대로고요. 골반 역시 골반은 사이드 스커트가 가동이 좀 제약이 걸리면서 옆으로 드는 게 좀 약해졌을지언정 골반 추기동이 있잖아요. 추기동 하고 움직이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원래 제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90도 이상 꺾이는 거 똑같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특정 구역에서의 이런 간섭이 좀 생기긴 했으나 뭐 큰 측면에서는 뭐 큰 제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약이 생겼으나 뭐 큰 무리 없이 움직여준다. 원래 가동이 그랬으니까 정도. 특히나 무릎은 뭐 원래 자체 제약이 있었잖아요. 대신에 허리는 명확하게 좀 제약이 걸린 게 흉부가 커지면서 지금 고관부랑 이제 골반의 외장이랑 탁 하고 맞닿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이 이상 숙일 수가 없는데 흉부 가동으로 그걸 좀 커버하는 요런 식으로 흉부 가동으로 그걸 좀 커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것도 큰 막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뭐 생각보다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동에 제약이 걸리는 듯 안 걸리는 듯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백팩에다가 무장 수납을 해놓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요것도 뭐 나쁘지 않죠. 롱메가버스터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큼지막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롱 메가버스터 액션 한 손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발사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먼저 취해봤습니다. 꽤나 쥐는 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딱 낄 때는 팔 아머가 살짝 걸리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다가도 좀 각도를 좀 맞춰주니까 되게 쉽게 드네요. 그리고 양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받쳐주고 발사하는 느낌으로도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런 느낌도 나쁘진 않네요. 대신에 이렇게 할 땐 약간 이제 아머의 간섭, 어깨 아머가 살짝 간섭이 생긴다. 약간 이제 포즈 취하는데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리고 팔아머에 있었던 장렬 볼트 액션 이렇게 달려들면서 주먹질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액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주먹을 내지르러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요거 꽤 요런 식으로 살짝 반대쪽 각도에서 보더라도 멋있죠. 그리고 백팩의 캐논은 이 흉부에 있는 패널을 먼저 앞으로 펼쳐주고 그 다음 캐논을 전개. 포즈만큼은 약간 슈퍼로봇처럼 한번 잡아봤는데 이 어깨에 있었던 이 패널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부분이 약간 로망 있지 않나, 약간 낭만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양손에 버스터와 라이플 들려줘서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 풀버스트 상태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카 시그니처 풀아머 백시카이 앤드 백시카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품의 메인은 풀아머입니다, 참고로. 근데 백시카이도 나쁘진 않았어요. 아머를 씌운다는 과정도 수월수월했고 생각보다 정강이 끼우는 것만 좀 잘해주면은 뭐 큰 무리 없이 다 낄 수 있었으니까요. 조형도 좋았고 역시 카 시그니처 이 로보톤계의 버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조형은 좋은 건 맞는데 가격대가 역시 좀 높기는 하다. 어쩔 수 없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전신 막 도색 열심히 해준 것도 좋고 물론 뭐 백팩이나 무장 이런 데 도색이 안 들어간 데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전신에 카토키식 데칼도 다 해주고 인건비가 많이 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카 시그니처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매니악한 기체를 많이 내거든요. 초창기 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네로라든가 막 이런 거 내고 그래요. 매니아층이 확고한 브랜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매니악한 기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메이저 기체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살짝 높은 편이긴 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